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의 이상현 주인 만나보겠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장이 어제는 초반에 좀 많이 밀렸는데 강한 V자 반등으로 지금 마감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살짝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29일까지 오중전회가 개최가 됩니다. 앞에서도 들어봤지만 사실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없고 지금 발표 나오는 기업들 실적이 또 별로라서 큰 뭐 어떤 모멘텀은 되지 않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오중전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바라고 움직이고 있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기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중국 시장 직접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고민이 되고 많이 좀 어려운 또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어떤 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중국의 교육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산업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을 좀 많이 알아봤었던 것 같은데요. 이 교육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이끈다기보다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과거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가구의 일자녀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만 낳아서 키우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 현재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일자녀들은 소황제라고 부르면서 중국 내 가장 높은 소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또 맹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맹모 삼천지교 같은 이런 맹자의 나라답게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희생한다는 인식을 중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래서 매년 막대한 금액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도시 거주 부모일수록 더욱더 많은 자금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경시 최고 학군으로 불리는 해전구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중고 학군이 좀 중요한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교, 명문대학교 인근에 명문대학 인근을 학군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변에 집값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초등고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그런 걸 가져와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은 중국의 자녀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연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5년 7천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 7%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이런 교육 부분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인의 교육열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교육 산업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중국의 온라인 교육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 확대와 인터넷 이용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50%를 넘어섰다고 지금 나와져 있고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개발로 인해서 맞춤형 학습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쌍방향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는 2012년 이후에 교육의 정보화 그리고 현대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상황이고요. 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를 향후에 10년간 주요 산업으로 지정을 한 상황이고요. 2020년까지 교육의 현대화 달성과 학습사의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인적자원 강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온라인 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1,7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대학교육 온라인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초중고
고등 교육에 좀 더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업이 과거에 이런 전자상거래 등장으로 산업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교육산업도 온라인을 통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산업을 보면은 중국에서 뭐 알리바바나 찡둥 같은 이런 상위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업체들의 이런 시장 집중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교육 산업 내에서 상위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못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교육열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소황제죠. 말씀하신 대로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 80년대부터 시행이 되면서 정말 모든 가정의 어떤 자녀에게 모든 게 좀 집중이 되는 구조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또 아마 교육을 시키고 싶은 또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사교육 시장, 온라인 교육 시장 도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어떤 교육 시장에서 좀 볼만한 기업을 오늘 좀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 오늘 소개시켜 주실 예정이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상해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남미디어입니다. 중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서적, 신문, 잡지 같은 인쇄물을 발행하는 회사이고요. 배급도 하는 업체로 중국의 1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출판사 중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1949년에 설립된 호남 신화 서점을 모태로서 23개의 자회사와 함께 미디어 관련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 포춘지에 선정한 중국 상위 500대 대기업 리스트에 올랐고요. 수년간 30대 문화 기업에도 선정된 회사입니다. 출판 부문에서는 교재와 학습 도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도서가 2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판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중남미디어가 출판하는 초중고 교과서는 260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디어의 최대 주주는 호남출판 투자그룹으로 호남성 지방정부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 회사입니다. 호남출판투자그룹이 중남미디어의 모회사죠. 이 중남미디어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남미디어도 역시 국유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남미디어는 인쇄물을 발행하는 업체이고요. 중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호남성에서 사업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4개의 자회사를 통해 일반 도서와 교과서, 참고서, 그리고 시청각 자료 등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남성에서의 매출 전체의 8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확보 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양질의 유통망을 통해서 시장 성장률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와 전통적인 출판 유통망의 성장 둔화 그리고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점진적인 성장 둔화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의 출판, 인쇄 같은 업종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중남미디어의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출판 사업 부문은 9개의 출판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1만 종 이상의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중, 중등 교과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만과 마카오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교과서 이외에 일반 도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출판 산업의 부진은 향후 지속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신성장 동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남미디어가 가장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이 이 온라인 출판 산업인데요. 온라인 출판 산업 진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화웨이와 공동으로 천문 디지털을 설립해서 디지털 출판 산업을 진출했습니다. 지분율은 중남미디어가 51%, 화웨이가 4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남미디어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천문미디어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주요 정부기관과 학교에 온라인 교육 솔루션인 아이스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교과서와 도서를 휴대폰, PC 그리고 태블릿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요. 교사와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 관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2012년 초창기에는 8개 학교에 진출을 했고요. 2013년에 108개로 확대됐고
2015년 5월 기준으로 570개까지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연말까지는 1000개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에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콘텐츠 경쟁력과 그리고 교과서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화웨이의 디지털 콘텐츠 저장 및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학교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전역에 10만 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중 3,000개 이상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부분인데요. 2015년 9월에 글로벌 최대 교육 출판 기업인 피어슨 그룹과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상황인데요. 피어슨 그룹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나 더 이코노미스트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고요. 최근에 매각한 이후에 중남 미디어와 전략적 협의를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 출판 시장 성장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전통적인 출판 시장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디지털 교육 시장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어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위 이런 최상급 수준의 컨텐츠를 보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먼저 중남 미디어는 중국 회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제휴를 통해서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선진 콘텐츠 확보를 통한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 미디어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이 전략적 제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회사의 제휴를 통해서 연말까지 모든 오프라인 콘텐츠를 전문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관한다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피어슨과 손을 잡으면서 해외 쪽까지 눈을 돌리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중국에서 좀 늘어났죠. 또 태블릿 PC, 어떤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사업이 아주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판 산업의 부진은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워낙에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 쪽에서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좀 시장 잠재력, 지배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움직임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조금 더 지배력을 확장을 할 수 있을까가 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교육 산업은 약간 좀 정체 구간이라서 좀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육 산업, 온라인 교육 산업을 한번 보고 이 중국의 미래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초부터 이런 온라인 교육 산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그때 90년대 초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기죠. 그래서 CD-ROM 타이틀, 우리가 CD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산업이 발달이 됐고요. 컴퓨터 기반의 교육 훈련 형태로 초창기 이러닝이 도입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듯 했지만 이내 성장 잠재력을 소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사용자 확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웹 기반으로 교육 훈련들이 많이 등장을 하였고요. 이러닝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산업의 기반이 갖출 정도로 안정적인 인터넷 활용 정책에 따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부의 인터넷 보급 정책에 따라서 인터넷 활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이러닝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2002년 말까지 초중고 학내망이 구축되었고 2003년부터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에 인터넷을 통한 교육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전격적인 교육 정책 활성화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교육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입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등고부터 입시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중국의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교육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산업의 성장은 온라인 교육 산업의 성장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 산업보다는 온라인 교육 산업이 공간의 제약 그리고 비용이 저렴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바탕으로 기존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남 미디어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온라인 교육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메가스터디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초기 시장을 선점하면서 빠르게 온라인 시장, 교육 시장 안에서 성장세를 나타났었고요. 최근 수년간 온라인 교육이 이런 메가스터디나 다른 여타 사기업들의 다원화된 모습이었지만 EBS로 많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기업들의 성장세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 전체는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EBS로 일원화되는 추세에서 이런 사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감소가 나타났고 여전히 입시제도 하에서는 이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성장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회사의 매출액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중남 미디어가 메가스터디 대비 약 5배 정도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남 미디어는 이런 온라인 교육 산업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출판 산업 위주로 아직까지 이런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원이죠. 메가스터디 학원인데 이런 학원 형태로 성장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남 미디어 같은 경우에 중국 2위 이런 출판 업체로 성장을 했고 여전히 매출이 출판업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서는 중남 미디어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 상위 출판업체이자 교육산업의 선두주자, 온라인 교육산업의 선두주자인 중남 미디어는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높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천문 디지털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온라인 교육 산업 진행이 회사의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익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판 사업에서 차지하는 어떤 매출 중심의 구조가 온라인 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야지만 또 좀 성장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높게 좀 프리미엄 받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먼저 중국의 이 교육 산업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정부의 교육 투자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개인의 교육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기간 지금 열리고 있는 오중전에죠. 문화교육 산업은 중국 정부의 최대 국가 육성 분야로 정부는 천문 디지털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 전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부는 향후 교육 문화 분야에 2천억 위안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최근에 했고요.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교육 분야에서 2천억 위안이 투자되면서 교육 분야에 적어도 1천억 위안 이상이 투자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지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지수가 상승을 해오면서 이 중남 미디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 16위안에서 22위안 수준까지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 대비로 고점을 보면 33위안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점과 현재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25위안, 손절가 19위안 제시해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춘 종목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마시는 테마 시간에서는 유호커 수혜주로 KTS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가격 전략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원 한 중반대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 진입가는 5,000원 정도로 좀 잡아줬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합니다. 5,100원,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이 9,000원까지 좀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또 KTS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